리프트입니다. 리프트와 웨이모가 손을 잡고 내슈빌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리프트는 웨이모 자율주행차의 차량 유지 보수, 충전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내슈빌 고객들은 리프트 앱은 물론 웨이모 앱을 통해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점유율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주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버의 대항마로 리프트를 얘기를 많이 하고, 우버는 약간 비싸고 리프트는 조금 더 금액대가 낮은 그런 우리 그런 업체로 이제 알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우버 대비해서 자율주행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웨이모와의 협력을 통해서 타개하려는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웨이모가 구글의 자회사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모빌리티의 새로운 업에 도입되는 기술들을 좀 메이크업을 해줘서 우버와 좀 대등한 입장으로 좀 가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프트가 좀 더 우버 대비 경쟁력 측면에서 좀 떨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웨이모랑 협력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까에는 사실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애초에 우버는 웨이모랑 같이 파트너십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프트는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버랑 BM이 아예 똑같아요, 리프트랑. 그래서 점유율은 당연히 우버가 훨씬 높고 시총도 수십 배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긍정적인 건 당연히 경쟁력이 없다가 이제 생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실제로 가격이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올해 통째로 놓고 보면은 우버랑 이 리프트랑 주가 상승률이 한 60% 정도로 비슷해요. 네, 근데, 지금 리프트가 22달러 정도 합니다. 네. 연고점이 23달러. 근데 리프트가 총 한 달 동안만 35% 사실 오른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의 반응을 하면서 가격이 오른 거고, 네. 근데 연간으로 수익률이 똑같다는 거는 그 전에는 우버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우버는 이미 올라와 있었고, 리프트는 최근에 이제 이런 호재들이 겹 호재가 나오면서 따라갔다. 후발주자한테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 반응이 있었지,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버가 더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는 같고요. 결국에는 이익 및 현금 창출력이 우버가 훨씬 월등하다라는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굳이 2위 기업에다가 점수를 크게 줄 만한 포인트가 지금까지는 사실 별로 없었죠. 하는 것도 똑같고 비슷하면 사실 굳이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버가 이제 웨이모랑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따라올 만한 좀 포인트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웨이모는 우버랑 계속 하고 있었고, 그거를 깨는 것이 아니라 또 웨이모는 따로 리프트하고 손을 협업을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우버랑 하던 걸 뺏고 아예 갔다 하면은 대호재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우버가 하던 걸 이제 리프트 따라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따라가야죠. 여기는 어차피 현금 창출률도 떨어지고 규모도 작고 하니까 착실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미.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신중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협력을 하긴 하는데 웨이모랑 누가 주도할까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드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이러다가 웨이모가 리프트를 잡아먹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웨이모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일단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의존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리프트 있고 웨이모가 있다면은, 리프트는 뭐 너네 뭐 아쉬우면 너네랑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없겠죠. 웨이모는 너네 안 하면 뭐 우버랑 더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이모가 더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겠다고. 동서고금을 떠나서 갑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협력을 해서 결국 뭐 돈 잘 벌고 이익 잘 벌어들이고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 가 뭐 될까 말까 이런 식이거든요.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이 그냥 재료상으로 반응이 왔다 뿐이지 이게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할 거고 네. 그거는 뭐 사실 얘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은 사실 신중하게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요? 생각하고 그럼 주가가 많이 오른 건가요? 근데 지금 목표 네. 주가가 지금 22달러인데 30달러로 올린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기업용 교통시장 특히 통근에 있어서 우버랑 리프트가 네. 뭐 한 30에서 35% 대형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웨이모는 샌프란이나 LA 이런 데서 한 15% 네. 통근 시장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 캘리포니아는 보험법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만약 요금으로 30달러를 내요. 네. 그럼 3분의 1이 보험료로 나간대요. 뭐 굉장히 많이 네, 가져가요. 10달러가 30달러 중에. 네. 근데 그게 개정이 될 수 있어서 네. 최근에 리프트의 호재로도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버랑 그냥 같은 사업 모델인 거고 네. 올라가는데 우버가 기존 고객들 훨씬 많고 네. 먼저 선두주자 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3분기, 4분기 향후에 매출에 대한 부분 내년을 봐야 되겠지만 뚜렷하게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은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숫자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네. 얘기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왔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숫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가이던스는 얘네가 엄청 세게 지르긴 했거든요. 아 리프트가? 네, 네. 이제 실적이 좀 늦게 나와요. 11월 6일에 나올 예정이라서 뭐 이제 11월 6일이면은 이제 9월 말이니까 한 달하고도 조금 넘게 기다려야 되기는 하지만 네.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낙관적으로 좀 가이던스를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신감은 내비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연도님께서 리프트 괜찮을 거예요. 가로 열고 전 안 살 거지만 뚜벅이니까요. 뚜벅이 타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리프트나 우버를. 네. 네. 그리고 뭐 웨이모를 웨이모어 유리하지 이렇게 하시고요. 아, 네. 곰곰이님도 다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뭐 사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아직 우리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카카오티나 뭐 온다 택시나 대부분 이제 거의 이제 이 시장이 거의 형성이 완료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일까요? 미국은 이제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애드가 되면서 새로운 페이즈가 펼쳐질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경쟁자들이 중국 바이두에서는 아폴로고 리프트와 협력해서 내년 6월 로보택시 서비스 진출하겠다. 또 우버와 손잡고 아시아 중동에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웨이모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바이두의 아폴로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긴 한데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합니다. 일단 기술력 이름이 장난 아닌데요, 아폴로고? 이름은 되게 원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기술은 사실 웨이모가 좀 더 앞서 있다고 보통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의 특징이 또 있죠. 데이터를 다량으로 빠르게 쌓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자율주행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냥 뭐 가리지 않고 수집은 가능하지 가리지를 않죠. 그래서 물량과 속도가 이제 아폴로고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웨이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덜 좋겠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들이 그냥 하던 데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보통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싼데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서비스에서 정말 특출난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 한 보통은 서비스가 비슷하면 그냥 가격 싼 거를 택하기 마련이라 하면은 당장 이게 뭐 시장이 엄청 개화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좀 위협 요인이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슈 픽은 M7 산업에 대해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모빌리티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애드되는 이 우버 리프트를 살펴보고 있는데 M7도 결국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화웨이나 중국의 정말 반도체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서 젠슨 왕이 별 기술 격차 안 난다 이렇게 며칠 이번 주말 사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바이두가 이런 식으로 치고 오고 있고 테슬라에 있어서도 경쟁 정말 강력한 경제가 BYD고 그렇죠. 중국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량과 속도가 네. 뭐 압도적이죠, 사실은. 아니 근데 사실 미국에 이렇게 비비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국은 그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규제 측면에서도 네. 좀 더 중국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미국은 네. 이제 사실 지킬 거 다 지켜야 되는 측면이 강하다면은 중국은 그런 쪽에서 좀 더 자유롭고 네. 그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히토류 이야기할 때 그렇죠.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 것 같긴 네. 한데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확실하게 딱 정하고 추진을 하면은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네. 거치면서 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쌓는 게 중요한데 데이터 쌓기가 너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이라고 그럼 딱 생각합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결국 미국이 이런 AI 빅테크 산업에서 퍼스트 무버라고 하면은 중국은 약간 진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슈퍼 패스트 팔로워 같거든요. 네. 어떤 그 산업군에서 어떤 입장이 주가 수익률에 있어서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지금도 주가 반응이 이제 한 2023년부터 생각해 보면은 퍼스트 무버들이 주가가 한번 빡 갔고 네. 그 다음에 올해인가요? 딥시크 나왔을 때 네. 이제 슈퍼 패스트 팔로우인 거죠.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완전 뿜었고 네. 지금은 뭐 이제 같이 잘 가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 승자는 또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스트 무버가 처음에는 먹는데 네. 패스트 팔로워가 따라와서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시키고 네. 국면마다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AI 같은 네. 신성장 산업에서는 어떤 국면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커지고 있다, 발전한다, 성장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퀘스천 마크인지 라이징 스타인지 캐시카우인지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때그때마다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힘들긴 한데 제 생각을 소신껏 말씀을 네. 그때마다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